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테마 분석 관련돼서 그리고 시황 관련돼서 얘기해 드리려고 방송 좀 열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상당히 좀 변동성 크고, 그리고 뭐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 이내 수익에서 손실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 방송 보시고 좀 투자 많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저희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일단은 뭐 FOMC 회의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언급이 나왔다. 그래서 6월에 일단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6월에 대한 금리 인상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올해 3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향은 미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장 막판에 이 언급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도 강보합권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어제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였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결정을 해서 언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혹자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뭐 핵은 핵으로 맞서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런 의미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결국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인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애시당초 만나질 않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풍계리 관련된 핵 시설 지금 파괴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 16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풍계리에 이제 기자단들이 모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보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제 핵 시설을 파괴하는 거를 이제 전 세계에 방송을 해서 송출을 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각본이 어느 정도 이제 짜여진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핵 시찰을 또 하겠죠. 핵 사찰을 또 하겠죠. 핵 사찰을 할 건데, 그 전에 뭐 북미 정상회담을 만나기 전에 하는 뉘앙스라고 좀 봤을 때,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나지 않으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예. 물론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웃식으로 이상한 뭐 핵 관련된 갱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뭐 그런 뉘앙스 자체조차도 일단 뭐 단계적인 핵 사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 단계적인 사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굳이 뭐 이거를 파괴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파괴를 한다라는 건 결국 세부적인 조항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지난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틀을 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담 동안에 이제 세부적인 거를 조율했듯이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세부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12일 날 할 수도 있고 되레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상당 부분 많이 또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 고립이 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좀 내려고 할 겁니다.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게 없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마무리를 못 시킨 부분이고 또 다른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이제 철강 관세 관련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켰고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지만 결국 실속은 없는 그런 정책들만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내리에 이렇게 싹 트럼프 대통령이면 뭐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북한이 잘 채우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이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쉽게 그렇게 취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연기가 되면 됐지 취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들 시각과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장 초반에 남북 경협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틈을 틈타서 근데 이 남북 경협주는 계속 이제 6월 12일까지 이슈 메이커라고 좀 보면 되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가 있으면 상승을 하고 이슈가 없으면 하락을 하고 계속 그런 흐름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 메이커로 그러니까 페이스 메이커죠. 시장을 페이스를 좀 끌어놓는 데 있어서 남북 경협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집합적인 역할을 남북 경협주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시장에 패를 쥐고 있는 쪽은 바로 이제 이 업종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오늘은 이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일 것 같아요. 화장품, 제약 바이오, 게임 업종. 이게 하나의 틀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상승했었던 흐름들을 보셨을 겁니다. 2차 전지, 수소차, IT. 이게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움직이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진 이 남북 경협주를 아까 페이스메이커로 6월 12일까지 올라가면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거고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또 떨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엔 순환매 흐름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그런 틈을 틈타서 삐집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틈을 틈타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IT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은 종목마다 좀 틀렸지만 그래도 상승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보단 2번의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이 2번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갔었던 흐름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래소 차트인데요. 거래소 차트 흐름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은 흐름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완전하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죠.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보였는데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근데 그 흐름을 오늘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못 가고 있고 뭐 셀트리온은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든 흐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박스권 상단 2,500포인트 이상을 잡아놔야지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는 흐름이고요. 박스권 하단 한 2420에서 2400포인트까지는 되레 또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00에서 한 2410에서 2420 조금 내려가면 2400까지 뭐 이런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엔 지수를 끌어오지 못하고 종목으로만 한정시켜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난번 저점 부근에서 계속 좀 저점 매수가 들어왔었던 구간인 825에서 810 정도 선. 이게 이제 하방 경직을 이제 그리는 시점이었고 단기 박스권 상단은 900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단 쪽에 더 많이 근접을 했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820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상단 쪽에 좀 더 치중이 된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에서 820, 좀 밑으로만 한 810, 이 박스권 흐름이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목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제 뭐 단기적인 이슈 오늘도 이슈로 인해서 폴러스바이오 팜이나 바이오로메드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자금들이 경협주 쪽에 또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제약바이오 IT 종목이 이 공통적으로 다 가면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어제 보셨듯이 IT가 가면 제약바이오가 못 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시장이 왜 지금 지지부진한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시장을 부양할 만한 강한 모멘텀은 뭐 수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아직 이게 다 해소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을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나서는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아래 위로 계속 흔들거리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결국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보다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더 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자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드릴게요. 쉽게 우리나라 시장이 있어요. 주식시장 말고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있는데 하루 이제 시장 총 상인들이 팔 수 있는 금액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이게 뭐 2,000원도 팔고 3,000원도 팔아야 이제 뭐 정부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왜 인원도 한계가 있고 인원도 한정이 돼 있고 인구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 뭐 2,000원, 3,000원을 팔려고 하니 못 파는 거죠. 근데 결국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많이 파는 데가 있고 적게 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이 팔리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종목을 다 끌어올리진 못한다. 그러니 결국엔 순환매로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갈 수만은 없고, 한 번 올라갔다? 그럼 오늘 쉬고, 어제 못 올라갔던 종목 올라가고,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고, 어제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또 뭐 반대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쉬고 IT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떨궈져서 갈 수 있는 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게임, 화장품 뭐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뭐 매매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근데 결국 뭐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매에 임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다. 조건 중에 하나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뭐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완전하게 뭐 취소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